안녕하세요. 진정 토크입니다. 이 당면 현안에 대해서 진실을 들어보고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국정교과서 채택 문제. 이미 채택은 결정이 됐는데 연구학교에서 시범실시학교를 신청을 받아보니 전국에 한 학교뿐이 없었습니다. 네, 검인정 교과서의 그 오류를 시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자고 하는 게 국정교과서인데 지금 좌파들은 아마 좋아서 환호성을 지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현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 활동해 오신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의 이계성 공동대표님 그리고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운동연합의 이상진 상임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뭐 엄청 바쁘게 다니시는데 예. 지금 이 교과서의 왜곡 문제를 오랫동안 지적해 오시고 열심히 싸워 오셨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해오셨죠? 그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좀 네네. 많아요. 교과서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처음으로 대두된 것이 2006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그때 금성 교과서라는 것이 이제 검정 교과서로서 이게 그 출연이 됐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좌편향이 된지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 언론의 그 모 기자가 네. 그 부분을 캐치를 해가지고서 신문에 크게 발표된과 동시에 이제 비로소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금성출판사에 가서 그야말로 상당히 그 참 뭐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할까 이제 그것도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 한 256군데 정도가 이게 좌편이 된 것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교과서 하나에 그렇죠. 그렇죠. 한국 근현대사 네. 교과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육부에다가 대고서 최소한도 이거는 고쳐야 된다. 이렇게 좌편돼서 이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고쳤다고 하는 것이 한 50군데 정도 고쳐가지고 교과서가 그냥 편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 50군데도 별로 그렇게 핵심은 다 빠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 그 좌편향된 교과서가 다시 말하면 그대로 그냥 출판이 되고 말았다. 그게 당시에도 교과서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그 교과서 한 군데만 그렇죠. 그렇게 수정이 됐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다른 그 당시에 그때가 이제 제 7차 교육과정 때인데 네. 7번째 교육과정 때인데 그때 이제 저 검인정으로 이제 하도 이제 그 좌파에서 검인정으로 하자고 이제 저거 해가지고 검인정으로 해가지고 8개인가를 만들어냈어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좌편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금성출판사였어요. 네. 그래서 그 배모 기자가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허물어 말면서 깜짝 놀라서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이제 교육부에다 대고 이거는 애들 이렇게 가르쳐서는 이거는 마치 교과서가 이북 교과서하고 똑같으니. 그러니까 북한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했다. 그대로 만들어진 교과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역시 그 당시 그 장차관들이 그 인지를 못해요. 얼마나 심각하다고 하는 거 인지를 못해. 결국은 50군데 정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0군데밖에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이제 교과서가 나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명칭을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국사 뭐 이렇게 해서 바꿔가지고서 최근에 이제 6종류가 이제 만들어냈는데 6종류가 만들어냈는데도 거의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지금 출판이 돼가지고 지금 애들이 지금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7개고 그거는 하나 더 해서 8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로 되는 거죠. 제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러한 그 좌편향 교과서의 문제를 우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국정화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정화 그야말로 국정화 주장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1년 전에 그리고 오케이 좋다 국정화로 하자 이래가지고 국정화를 해서 이제 교수님들 뭐 40, 50명 이렇게 이제
집필지를 구성을 해서 비밀리에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거의 그래가지고 작년 11월인가 끝을 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출판이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출판돼서 나온 것도 저도 이제 다는 안 봤는데 우선 몇 군데 가장 우리가 지적한 것 중에서 15군데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15군데를 대충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제 역사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를 했는데 정확히 이렇게 대충 보니까 그대로 이거 고쳐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국정화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그렇게 하려고 의도를 했으면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부 장관이 그냥 로드맵대로 그대로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서 학교에다 배부해서 가르치면 될 거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그걸 써야죠. 써야죠. 그런데 교육감들이 지금 좌파 교육감들이 이걸 맡고 있는데 그 교육부는 사실은 더 윗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왜 제압을 못하는지. 그 제압을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부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왜 문제가 돼 있냐면 과거에는 교육부가 교육청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고치려고 제가 지금 생각만 하고 있지 너무 여러 개서 못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의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을 장학지도라고 해가지고서 교육청을 가가지고서 장사들이 파견돼가지고 나가지고서 다 그 1년 동안에 그 실적들 다 검증하고 감사하고 이래가지고 이건 안 된다 고치도록 이런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박근혜 정권 그 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시다. 이명박 정권에서 장관이 그걸 전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부 다 없앤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냥 시도 교육은 교육감이 하도록. 예? 그래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고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과거는 장학지도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장학지도를 나가가지고서 간섭을 하고 고치고 국가가 이게 원래 보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의도하는 시민을 양성해내는 게 이게 저거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교육인데 고등학교까지가. 그런 걸 안 할 거면 교육부가 왜 존재합니까? 그냥 교육감 뽑아놓고 다 맡기면 되지. 그러니까 제 가슴이 이렇게 아파하는 겁니다. 마이크는 두들기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원대복귀 즉 다시 말해서 네. 장학 시스템을 다시 고치려고 해서 지금 준비만 하고 있지. 그럼 엄청난 투쟁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제가 남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를 이제 딱 만들어 놨죠. 교육감들이 13군데 좌파 교육감들이 쓰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와구라 그러죠. 그 와구라는 하는 그 반향에 교육부 장관이 이거 큰일 났구나. 소신이 없는 장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장관이 그렇다고 그 장관이 도대체 누구였죠? 이준석 장관이라고 네. 서울공대 교수를 하고 무슨 학장도 하고 뭐 그러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교육부는 보통 교육을 충분히 경험을 하고 그러한 경험을 쌓은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해야지 대학교에서는 연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장관을 앉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그렇죠. 이 학교 안에 그 상황을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교조가 뭔지 그 사람들 어떤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정말 애들 말로 눈꼽만치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무서우니까 해가지고 머리를 굴린 게 결국 뭡니까 뭐예요 뭘 지정 연구학교 지정이라고 하는 연구학교 빠져나가는 걸 만들어낸 생각이 그거예요. 연구학교 지정. 그래가지고 연구학교 지정해서 각 시도에다 공문을 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좌파 교육감들이 그거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공문이 딱 내려가는데 딱 쥐고 있는 거예요. 학교는 안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공문을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국가적인 정책 부분이고 미래를 위한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 좌파 교육감들이 사실은 반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반역이죠. 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정한 것을 예. 이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전혀 시행할
그렇죠. 생각을 안 하고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부하고 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한 군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굴복을 하고 말 겁니다. 즉 다시 아니, 말해서 그런 얘기는 뭐 예. 그 학교의 개인 그 개별적 재량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예. 그 부분까지 뭐 그럴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좀 선단인 것 같고요. 예. 우리 그 이계성 예. 대표님께서도 사실은 전교조 퇴출 운동을 오래 해오셨잖아요. 많은 문제를 지적하시고 지금 연구학교 지정이라는 것도 본래의 국정교과서 채택 취지와 맞지 않는 거긴 한데 그나마도 전국에서 하나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것이 사실은 그 뿌리에 전교조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 근본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 교육의 국어고 국사입니다. 전교조가 그래서 그동안 쭉 국어국사만은 국정으로 해왔어요. 네. 이제 전교조가 1999년 합법화되고 바로 이제 국사하고 이 국어를 좌편향시켜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바로 다양화시키고 경쟁을 통해서 교과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정으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허울이 좋은 거지. 예, 허울이 좋은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은 내용이 다 똑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것 예, 자체가 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들어가지고 네. 2006년에 이제 7차 교육 과정이 시행될 때 6종 국사 교과서가 우선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아까 이 상임 대표 말씀하신 대로 아주 금성출판사가 완전히 좌경화됐고 나머지도 정말 좌경화된 교수들이 쓴 것만 통과가 된 겁니다. 거의가 다. 근데 그 처음에 말하자면 거민정으로 만든 예. 게 김대중 정권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예, 그때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책은- 노무현 정권 때 책이 처음 나왔는데 처음 나왔습니다. 예. 저는 금성출판사 정도의 그 초기에 예. 지금은 좀 많이 좀 예, 예. 조금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 교과서를 제가 보니까 이게 북한 교과서하고 똑같아요. 맞습니다. 이걸 예. 종북이라고 하지 않으면 예, 뭐라고 그렇죠. 예, 할 수 예. 있을까 싶을 예, 정도로 그래서- 종북 교과서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바꿨다는 거죠. 예. 그것도 그때 그게 나왔을 때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6년도에 언론에 이게 기사화되니까 예, 예. 그때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거 뭐냐 이거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것도 심각한 그런데 문제가 이제 시작부터 전교조의 있었다. 그런 횡포를 그 이명박 정부가 좀 잡아줬어야 되는데 네. 이명박 정부는 검정 교과서를 만들 적에 그 지침서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이 정말 좌경화된 교과서를 만들지 못하게 지침서를 내야 되는데 뭐 그때 이주호 장관이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지침서 그대로 쓰니까 또 8종이 나왔는데 그 다 좌경화된 교과서였어요. 그 중에 하나 교학사고. 비슷비슷한 자들이 그렇죠. 다 쓴 거 아니에요? 예, 다 네. 좌익교수하고 전교조가 같이 쓴 거가 7종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가 교학사께 나왔는데 네. 그 교학사 것을 채택하는 학교를 전교조 가서 교장을 협박하고 교감을 협박해가지고 한 매일 학교도 시위를 예, 했잖아요. 한 학교도 채택을 못 하게 돼 전국에 몇 개 학교가 채택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 한 군데가 한 게 이제 부산에 있는 예, 부성고등학교로 예, 알고 예, 있는데 예. 부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보니까 이 좌파의 그 불법 폭도 같은 자들이 엄청나게 협박을 하고 예. 학교 앞에서 허구한 날 데모하고 채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런- 생각하기에는 아주 너무 고초를 겪으셨더라고요 그분도. 전교조의 좌익혁명입니다. 이게. 네. 이게 모르는데 이게 바로 교과서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좌익혁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걔들이 좀 참교육한다고 해갖고 국민들 속였고 참교육이 바로 민중혁명교육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과서는 다양화시킨다고 그랬고 결과적으로 회귀를 한 겁니다. 뭘로 회귀를 하느냐? 좌경화된 교과서를 회귀를 하고 좌경화가 안 된 교학사교는 못 쓰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국정으로 만든 겁니다. 이제 국정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탄핵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질질 밀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교육부 장관이 잘못한 거죠. 이게 연구 뭐 실험학교나 연구학교 만들어 그 학교 실험하겠다. 어떻게 국사 교과서를 실험학교를 만듭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국가에서 국적으로 만들었으면 밀어붙이는 겁니다. 만일 저 교육감들이 못 오게 하면 교육감 징계위원회에 올려서 회부하고 왜 국가에서 하는 정책을 거부하고 더군다나 이 국가 정체성 수립으로 위해서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그 교과서가 지금 애들 배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숭상하는 교육이 바로 교과를 통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교육부에서 막아가지고 교육감들이 하면 지원 중단한다 너희야. 지원 중단하면 됩니다. 교육부에서 칼자를 줬으니까. 이건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런 소신이 없는 겁니다. 장관이. 근데 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분들, 국민의 공복이라고 자처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그 어떤 우리 국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나서야 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는 건지 결국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집중적인 뭐 언론 좌파 언론의 비난이라든지 아니면 뭐 폭력성 전화나 협박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건가요? 뭘 두려워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자기 자리를 더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나가는 소신 없는 장관이거나 그럼 좋은 게 좋은 걸로 해도 대충 그렇게 하는데도 안 잘린다는 그렇게 해야 안 잘린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대통령의 이제 결단만 남았죠. 네. 대통령이 해라고 지시하면은 이거 국가기관에서 대통령 명이 안 들어가면 그건 국가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결재를 해가지고 만든 국사교과서를 쓸 수 없다면은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건 대한민국 아닌 그 교육감들은 아주 과감하게 정부에서 쳐내야 됩니다. 그런 정부의 힘이 없으면 이거 국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이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소신과 그 뭐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부가 안 돼 예, 있다는.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 돈을 들여갖고 북한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교육책을. 그럼 북한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하는데 정부에서 그걸 보고 교육감이 만다면 내비두면 그게 정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부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입 닫고 있고 검찰도 그런 부분 수사하지 않고 있고 뭐 국정원은 손도 못 대고 있고 뭐 이런 그 말이 안 되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정체성과 헌법 가치 위반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정말 저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 이상진 대표님께서는 원래는 교편을 잡으셨고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었잖아요. 교장 선생님까지 이제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렇게 현직에 계실 때 전교조들이 그 활동하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교직에 계셨을 때 전교조가 그렇게 없었습니까? 저는 이제 교육감과의 관계가 항상 묘하게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로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교조가 가장 많은 학교로만 발령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교직에 계실 때 교장 선생님 하실 때 그때 전교조가 선생님이 많은 그런 학교에 가서 그렇죠. 장을 하셨네요. 퇴임을 할 당시에는 모 학교가 지금 뭐 이름을 밝히면 또 안 되니까 그 학교의 교장을 하는데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서부터 교사위원서부터 교사들의 한 50% 이상이 전교조로 이제 꽉 차 있는 학교로 이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원래 걔들 결국 이제 무서우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교조고 싸움을 잘한다는 걸 벌써 들으니까 전교조 아이들이 감히 나한테 이제 뭐라고 시비를 안 걸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들하고 이제 엄청 이제 싸움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왜 얘들이 이렇게까지 이러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요? 걔들은 어찌됐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걔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이제 물이 들어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급 투쟁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를 이제 이중 구조로 봐요. 있는 자 없는 자. 학교에는 교장 그다음에 교사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교사는 하나의 이제 피지배 계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교장은 항상 척결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장한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학교에서 뭐 이런 게 하려고만 하면은 반대하고. 뭐 반대하고 이제 이런 거죠. 또 거기다 이제 운영위원회까지 동원시켜서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너희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나는 앞으로 운영위원회 안 들어와. 그럼 운영위원회 교장이 안 들어가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결정을 해. 그다음에 결정사항을 교육부에 통보해. 응? 그리고 교장이 안 들어와서 안 들어왔다 뭐 이런 거 다 고발을 해. 이래가지고 한 3개월을 안 들어간 일이 있어요. 3개월 매월 한 번씩 열리는데. 그러니까 3개월째 되니까 정교들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정말 안 들어오시겠어? 안 들어가?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하고 뭐 싸울 필요 없어 안 해? 이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그럼 저희들이 이제 안 그럴 테니까 좀 들어와 주세요. 정말 안 올 거야? 좋다. 3개월 만에 이제 들어갔어요. 운영위원장이 거기 또 그 유명한 목사라고 참교 학부모 회장도 하는 그 모 목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운영위원장인데, 그러니까 골수는 다 멍이죠, 그 학교에.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학부모가 상당히 깨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도 교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학부모가 내쫓더라고요. 학부모가 내쫓아요. 선생님을. 아니 그 운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목사를. 그 운영위원장. 경상도 학부모인데 그 투박한 언어로 그냥 막 쏴대니까 몇 번 쏴대니까 이게 남자는 어떻게 여자한테 이렇게 아무리 그 좌익이라도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이 원래 선생님 아닙니까? 거기. 그건 학부모. 학부모. 아니 저기 학부모 말고 지역사회. 그 지역위원이라는 게 또 네네네. 있잖아요. 그게 그 창경 학부모의 그 빵부대 쓰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쫓겼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전교조 아이들이 전혀 나한테 시비를 안 걸더라고요. 너무 쉽게 제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하나의 작전이었어요. 네. 작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들을 어떻게 좀 작전을 좀 해가지고서 이놈들을 좀 제압을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내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저 전교조 싸움을 많이 할 때니까 기자들도 많이 알고 그랬기 때문에 동아일보 뭐 기자를 불러가지고서 내가 하나 줄 테니까 한번 신문에 내 이래가지고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교조가 많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어? 대학 입학 성적도 형편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문제가 한두 그리고 또 전교조가 가르치는 선생의 과목의 점수가 다른 선생보다는 또 낮아요 이게 원래. 그래서 한 대까지를 학부모한테 불러가지고 학부모로 하여금 요런 내용으로 해서 나한테 요구를 해라. 그 요구는 뭐냐면 아까 과목별 선생님들의 그 성적, 그 다음에 대학 입학 성적, 뭐 이래가지고 한 대까지 그냥 핵심적으로 딱 해서 그거를 학부모가 요구하는 걸로서 공문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들어줬지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봐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을 불러가지고서 자 이걸 좀 학부모들이 요구하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교감이 지레 읽어버려요.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면 큰일 나. 한번 해봐.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서 딱 줘가지고 학부모 소집을 해가지고 학부모한테 전부 알려줬어요. 자 대학 입학은 이렇고 그 다음에 전교조 교사들의 교사 간의 성적 차이는 다 왔다. 우리 학교의 실적이 이렇다. 어떻게 학부모들이 그냥 깜짝 놀라죠. 근데 실제로 예. 전교조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그 학급의 예. 뭐 이런 성적이라든지 대학 입학률이라든지 이게 대단히 낮은 게 사실이죠. 예, 그거는 근데 이제 그게 사실로 봐야 네. 되고 그런데 이제 전교조의 아주 의식화가 돼서 그야말로 아주 좌익정북 세력에 찌들은 애들은 이제 성적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전교조이면서 그래도 또 열심히 또 애들 또 사랑하는 사람 선생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뭐 이제 갖고
이제 이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전교조가 가르치는 어찌됐든 평균 점수는 낮다. 그런 물론이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를 학부형들에게 제시하는 알리신 그렇죠. 거죠.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신문 기자를 딱 불러가지고서 그 자료를 딱 줬더니 야, 그 신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그 저 사회만 연어놨는데 상당히 큰 기사로 났어요. 그거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 여러분 우선 교장이 그 교장이 이렇게 뭐야 전교조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사를 주는 것도 이게 처음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뭐 이런 현상이 뭐 봤다 하여튼 그 기사를 쓰는데 그 내용을 딱 쓰는데 그 전무후무한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교장이. 그 여파가 좀 컸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왜 했느냐. 기사가 나가면 저놈들이 지랄할 거 아닙니까. 지랄하면 그 다음에 기자를 불러가지고 현장을 다 찍어서 고발하려고. 그런데 걔들이 나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그래서 신문에도 이렇게 났는데 오히려 신문에 나고 나는데 저 이렇게 저 교장실 들어오더니 그 교장선생님이 자료 주셨죠. 그래서 막 이거 우리 학교 문제인데 내가 미쳤어. 그걸 왜 자료를 내가 왜 안 줬어 임마. 뭐 너희들이 준 거 아니야? 지금도 따지.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뭐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이제 하우성 치고 이러는 게 현장을 이제 내가 이제 캐치하려고 하는 걸 그런들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문에까지 냈는데도 그런들이 벌써 나보다 한 번 앞서니까 지랄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결국은 내가 그때 실패를 한 일이 있는데 네,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 해서-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예, 이제 용어를 좀 우리가 좀 사실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아무리 그래도 방송인데 우리가 좀 약간의 비속어는 좀 상가를 하면서 너무 그 저쪽에 라고 해서 전교조라고 해서 이놈 저놈 하시는 거는 좀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뭐 이제 다른 그렇게까지 표현도 좀 해서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알려가지고 전교조를 가급적이면 이렇게 순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지금까지 해왔죠. 이제 그것은 하나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교조의 싸움을 어떻게 해왔던가라는 것을 한 가지 신뢰를 들은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상진 대표님께서 교직에 몸담고 계실 때도 사실은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전교조 선생님들이 숫자가 가장 많고 그렇죠. 피크를 이룰 때 아마 그때 교장으로 재직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많이 빠져나가서 규모가 뭐 거의 절반도 안 되게 줄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골수만 남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전교조하고의 싸움에서 우리 그 이계성 선생님께서 겪으신 이야기가 있으면은 좀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변두리 학교만 주로 다녔는데 어려운 애들이죠. 네. 70년대 사실은 밥 굶고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너희 배고픈 거 면하려면 공부해야 된다. 그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개들 때리고 밤 정말 9시까지 자율학습 하면서 진학지도를 시켜가지고 개천에 용나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근데 전교조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파락군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은 학원 보내서 진학을 잘 시키는데 변두리는 학교에서 애들 공부를 안 시키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걔들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나는 그때 이제 민중사관이라는 걸 민중사관이 뭔가 애들 그 전교조 선생님들 통해서 배웠어요. 애들한테 가서 그러는 겁니다. 너들 다 못 살지? 노동자, 농민, 도시주민들 못 사는 게 가진 자가 착취해서 그래. 너들이 해야 될 일은 공부해봐야 소용없어. 취직도 안 되고 대학 가봐야 졸업해도 너들은 계속 밀리니까 너들은 투쟁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애들한테. 직접 네. 들으셨어요? 아니 그럼요. 그리고 이거 뭐 꼭 대학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학부형들은 막 그냥 죽겠는 거죠. 돈 있는 학부형들은 학원을 보내는데 학원 보낼 성적 두고 학교에서 9시나 10시까지 자율학습이라도 시켜주면 좋은데 걔들은
여기가 학원이냐고 그래요. 좀 붙들고 어린애들 시키자 그러면 학원이냐고 안 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뭐 들었냐면 애들 저녁 이제 데리고 의식화 교육 시키는 거예요, 저녁에. 그러려니까 자율학습이나 이런 거 하면은 걔들 의식화 교육할 시간이 없어요, 저녁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이제 절대 학교에서는 이제 4시만 되면 문 닫고 애들 다 보내고 저들이 댕겨가지고 뭐 그룹 활동한다고 이제 그런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부터 정말 이제 빈부가 그냥 극심하게 교육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죄를 전교조가 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애들이 정말 그 학교에서 새롭게 정말 열심히 공부해 갖고 70년대 그 60년대 어려운 때도 사실은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렇죠. 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 예. 내가 가진 것이 사회의 탓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의식을 더 심어주고 예. 투쟁심만 더 키워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에 역할을 다름 한 아니다 겁니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이 전교 선생님들이 촛불 집회 아이들을 나가라 그리고 점수를 더 준다든지 심지어 대학교 교수들까지 그러고 있는 판국이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교조가 법의 노조화가 됐는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네. 학부모들이 나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애가 불모 잡혀가지고 이런 애를 기르는데, 근데 그걸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한테 이제 무서워서 이렇게 학부형들이 놔두지를 못합니다. 네. 내가 이제 전교 적혈운동을 하면서 학부형들을 좀 도움을 받아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내신을 잘못 예, 줄까 봐. 내신 때문에 그 내신을 걔들이 그것도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30%를 평소 점수를 30% 주게 되어 있어서 암만 공부를 잘해도 100점 맞아도 70%밖에 안 나오니까 그 선생님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학부형들이 달려들었다 우리 애가 피해 보니까 다 뒤로 빠지고 싫다 학교도 싫으니까 이제 그나마 어디 정말 식당에 가 일해서라도 학원에 보내자 이런 식이 돼가지고 정말 사교육 그 망국이 20조 30조라는 사교육 망국까지 만들어낸 게 전교조 선생님들이에요. 그 사람들 죄를 많이 진 겁니다. 특히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죄를 많이 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상계동 그 뭐 학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1등으로 쭉 뽑던 애예요. 3학년 때 전교 선생님이 또 공부해봐야 대학 가서 아 전교 1등이었는데. 전교 1등인데 근데 전교조 선생님 만나가지고 대학 가봐야 너 취업도 안 되고 너 가진 자들 계속 착취당하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 그래갖고 두 엄마는 가정부고 아버지는 노동해 갖고 걔만 보고 사는데 이놈이 대학 시험을 안 봤습니다. 사실인가요? 예? 실제로 사실이에요. 있었던.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이제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군대 간 겁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깨달은 그때서. 그래서 아는 교장 선생님 얘기해요. 찾아와서 그 선생님 좀 만나게 해달라. 내 인생 망쳐놨다. 그리고 한탄해서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선생님 만나서 내 인생 고칠 수 없지 않냐. 너 능력 가지고 1년 해가지고 대학 가. 그래가지고 대학 해가지고 또 명문대학을 머리가 좋은 애가 가긴 갔대요. 그러니까 애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는 겁니다. 애 인생을.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들이 이념했다. 그렇죠. 굉장히 선생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어느 애뿐만 아니라 그 가난하고 어려운 애들 인생을 거의 망쳐놓은 게 전교조거든요. 그리고 지금 촛불 시위까지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걔들 촛불 시위에 왜 나와야 됩니까? 그 현장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거기서 사진 찍어봤습니다. 거기에 바로 대통령 성묘사 사진 그림 갖다 붙여놓고 대통령 꼭꼭 묶어서 단두대에 매달은 사진 놓고 애들이 가서 뭐 배우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녀오면 점수를 더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점수라는 기계를 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교사는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국정교과서를 이제 채택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이 두 분께서는 연구학교를 모집해서 이걸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국정교과서 취지에 맞지도 않고 옳지 그렇죠. 않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지금 채택된 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 국가에서 그냥 학교다 배부하고 가르쳐라. 네. 그리고 그 책대로
우선은 방법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교육감이 선택권이 없어요. 교육 같은 데는 교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교장한테 하라고 지시를 하고 교육감이 말 안 들으면 지시를 하고 말 안 듣는 교감은 처벌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식의 그 교육부 장관의 의지가 없는 근데 거예요. 교장 선생님에 대한 임명권은 교육부가 갖고 있잖아요. 교육부가 갖고 있지만 교육부의 위임원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해요. 초중고등학교 교장은 대통령 임명입니다. 그런데 단 위임을 했거든요. 위임하지만 그 권한은 완전히 다 간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시하면 따라야 돼요. 교육감이 지금 사보타지하고 있는 예. 이 국정교과서 채택 문제를 그러면 교육부가 의지를 가지고 교육감보다도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렇죠. 직접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그 교장 선생님들한테 직접 다 이 자료를 예, 배포를 테라. 해서 예. 채택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지 않고 이 국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교장 선생님들은 징계하면 됩니다. 그건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럼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우리 그 이상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부에서 정책을 다뤄본 일이 있는데 대단히 아쉬운 것은 교과서가 나왔으면 그걸 그대로 로드맵대로 그대로 배부를 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걸 채택을 하도록 나가야 되는데 설사 그 지역교육청 그 교육감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지정학교를 지정한다 뭐한다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은 한 번 수립해서 실시가 되면 그걸 번복을 하기는 이건 정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어렵죠.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선 연구학교 지정을 공문을 내려보냈으니까 그걸 시행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다가 계속 종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뜻하는 대로 숫자를 맞춰내야 합니다. 네. 만약에 그걸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교육부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국이 지금 요새 하도 이제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움직이질 못하는데 조금 안정이 되면 교육부에 가서 그런 제안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교육부 장관의 그래서 의지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이 그런 의지가 있어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래서 교육부 장관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아픈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오히려 그 대통령 권한 대행께 지금 교육부 장관 교체해야 된다고 강력 항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것도 같이 가능한데 해야죠.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그것까지 해서 권한 대행한테 부담을 주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아직은. 근데 뭐 그래서 그거는 그분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 운동을 10여 년을 해오셨는데 이 문제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부에서 할 일은 공문을 시달을 했으니까 서울은 몇 개를 이제 지정을 해서 내보냈을 거 아닙니까? 숫자를 빨리 해라. 종용을 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서 그대로 연구 지정학교에서 연구를 시켜보고 그럼 뭐 보나마나 뻔하면 1년 후면은 결과는 좋게 나오리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100%딱 하는 것이 국가의 일관된 정책의 어떤 수행 방법이다. 지금 해서 뭐 금방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뭐 지금 이 단계에서 무슨 교육감은 뭐 징계한다고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왜 본인 교육부 자체에서 연구학교 지정을 해서 하라고 해놓고서 금방 무슨 지정이 교육감 징계 뭐 이건 이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정학교가 우선 각 시도에서 나오도록 종용을 하고 지금 학부모들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닌데 그냥 학부모들이 애가 타고 소리들 내고 그러는 걸 내가 지켜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안정화되면은 교육부에 가서 정식으로 그걸 만들어내도록 우리가 종용을 하고 교육부를 좀 깨우쳐줘야 합니다. 지금 여기 그 상황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리기는 너무 조금 아니한 생각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당면 과제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 학기 벌써 수업이 시작되기가 코앞에 닥쳤는데 언제까지 이걸 기다리면서 지금 대한민국 전국의 안정이 언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인용이 되든 탄핵안이 기각이 되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또 얘기는- 하나의 전국의 불안정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예,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걸 인지를 하고 빨리 그걸 해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예, 거죠. 그게 문제는 저는 문제는 교육부에서 바로 2017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공고를 하고 교과서를 개정했거든요. 네. 그 교과서가 나와가지고 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뭐 전국이 혼란스럽다고 그걸 번복해서 뭐 내년부터 시행하고 뭐 선택한 학교만 선택한다 이런 아니라고 정말 뒤죽박죽인 나라가 어려워도 교육은 항상 그대로 가는 겁니다. 변화가 그렇게 자주 그래- 있으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교육은. 그렇죠, 그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저희 생각도 이미 벌써 교과서 나왔으면 그 시행하게끔 다 방침이 서 있는 거니까 그 로드맵대로 갔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타깝게도 참 뭐 한번 물러서 가지고 지정학교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연구 지정학교로 이렇게 제도가 조금 변화가 온 것에 대해서 두 분은 아주 강력하게 성토를 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그 교육 과정은 대통령령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령도 법입니다. 법을 위반하면 법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해라고 지시하고 안 하면 뭐 징계를 하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고발을. 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사실은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강력하게 이 본래의 국정교과서 채택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더 아마 두 분이 더 힘을 내셔야 되겠다는 저희도 뭐 할 수 있는 건 최대로 돕고 싶습니다. 네, 투쟁을 해 가야죠. 왜냐하면 네. 이 교과서 학교가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교육이 바로 지금 무너져 가지고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전교조 10년에 15년 합부가 15년에 지금 이제 이 교육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은 교육부터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이렇게 귀한 시간 또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이 지금 이 심각하게 작용화된 이 종교계 그 중에서도 이 천주교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 자정 노력도 치열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